네. 네, 2025학년도 대비 임용시험 접수지역 선택 꿀팁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원래 수업하던 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거기가 책상이 크니까 거기서 하고 싶다. 그리고 거기가 여기 한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한 2분의 1? 요 정도 크기라서 그런 데서 하고 싶다 이랬더니 또 큰 데를 주셨어요. 전에 모의고사 칠 때도 이렇게 큰 데 원하지 않는다 이랬더니 요 정도 크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접수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2주 뒤에 이제 접수를 하셔야 돼서 3주 정도 남았다 싶겠지만 마음은 한 2주 정도 전에는 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강에 현장에 와 계시는 분들도 소수로 있지만 아마 이 인터넷 영상을 보는 사람도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영상을 보거나 여기 와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들어가지고 내 마음의 결정에 좀 도움을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의 한 70% 이상의 선생님들께서는 지역을 거의 다 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의외로 우리 시험이 공부가 1년 동안 계속 쭉 해오신 분들이 치르는 시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일하시다가 진입을 2학기 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하고 싶지만 이제 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말에는 쉬시고 뭐 이렇게 퐁당퐁당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주 쭉 공부해오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확고히 내가 이번에 붙을 것이다. 내가 정말 이번에 붙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없는 이상은 보통 자신의 연구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오히려 고민을 많이 안 하세요. 오히려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은. 그리고 공부가 진짜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또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지역 쓰겠다. 내가 가고 싶은 지역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그래도 조금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너무나 간절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꼭 이번에 붙고 싶은데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되게 간절함이 있으시고 또 그 다음에 노력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거나 현장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인이 응시 지역을 결정을 할 때 뭐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 보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나는 이런 요인들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어떤 경험담이 있는데 이거는 임용 지역을 결정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험담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약간 연애가 좀 많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애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특강을 1,000원에 해준대요.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뭘 가르쳐 줄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1,000원을 내고. 그랬더니 제가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서. 아니,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아니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결혼 정년기를 지난 자녀분들이 있는 어머님들이 다 와 계셨어요. 1,000원을 내고. 오로지 20대라고는 저밖에 안 앉아있는 거예요. 20, 30대 중에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듣다 보니까, 삶의 진리를 얻었던 게 뭐였냐면은, 자, 어머님들, 뭐,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 얻고 싶으실 텐데, 어떤 조건으로 고르시는지 한번 다 써보세요. 했더니, A4가 막 꽉 차요. 뭐, 집은 있는가, 차는 있는가, 뭐, 연봉은 얼만가, 키는 얼만가,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지금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는 것은 그 A4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이 조건만 안 되면 그냥 시작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만 남기시고 나머지를 다 지워봐라. 이랬더니 이제 막 엄청 열심히 막 지우시더니 나는 요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역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거주지를 고민을 하실 거고 이제 거주지 인근이냐 아니냐 이런 걸 고민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 커트라인을 고민을 하실 거죠. 이제 올해 커트라인은 다 지나야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몇 년도씩 이제 축적되어 있는 커트라인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경쟁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와 결혼할 사람이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지역을 시험을 쳐야 그분과 이제 원활한 결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 엄청 많은 요인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요인들이 아니라
내가 이 조건만 아니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혹은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게 이런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만 놔두고 나머지 조건을 다 지우신 다음에 그것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는 자세가 있어야 지역 결정이 훨씬 더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너무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요 기준만을 일단 보겠다라고 하는 것만 좀 보시면 좋은데, 우선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는 전년도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을 염두에 두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방향인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 같고, 이 표를 아마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제 교육학으로는 듣고 다 수업을 하실 텐데 약간 형광색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개가 쪼개져 있고 뭐 노력이랑 능력이 있는 순간 약간 머리가 아파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국어과라면 웬만하면 알아요. 뭐냐면 이거 귀인 이론이죠. 어디에다가 귀인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이것을 무엇을 원인으로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론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때문에 성공했냐라고 하면 다들 그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라서 후기를 써 놓으세요. 막 내가 엄청 열심히 했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저렇게 열심히 했고 막 써요. 일단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그 후기를 안 쓰기 때문에 다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따질 건 뭐냐면 내가 왜 실패했느냐 인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느냐. 근데 사실 실패가 맞는 단어는 아니에요. 실패는 아닌 게,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시험에 떨어졌다고 실패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단지 합격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패는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귀인을 해볼 거냐, 이게 이제 지역 선택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나 이제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사실 지역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게 있어요. 1차 커트라인 점수가 이제는 오픈이 바로 되잖아요. 1차 이제 발표가 날 때. 그랬을 때 내가 저 지역 썼으면 붙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내가 저 지역 썼으면 붙었을 텐데.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합격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친척들이 전화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올해는 됐냐? 왜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은 잘 쳤냐 이런 전화랑, 시험 잘 됐으면 알아서 전화 돌리고 있겠죠. 저희 부모님이 전화 없으면 뭐 안 됐나 보다 이러면 될 텐데 전화가 와요. 올해는 잘 됐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점수가 제주 썼으면 됐을 점수야. 제주요? 전 제주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썼을 지역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일단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주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주 아니면 전남을 썼으면 됐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으로 내가 부모한테 저런 말까지 시키는 자식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생각이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를 썼으면 됐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점수를 받아보셨을 분들이 지역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고민을 많이 하시는 류 중에 한 분들이 누구냐면, 일단 수도권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일단 수도권은 엄청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을 뽑으면 고민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커트라인 정리표를 제가 드렸는데, 물론 이 중에는 그 커트라인 발표를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를 뽑을 경우에는 커트라인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커트라인 발표를 하는 순간 한 명을 뽑는데, 그러면은 2배수 뽑는다라고 해도 2명이 뽑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점수를 보는 순간 자기가 커트라인인지 아니면 1등짜리인지를 알아요. 그럼 이제 큰일이 나거든요. 왜냐면 한 명은 술을 계속 먹고 있을 것이고, 한 명은 이미 붙었다 생각해서 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약간 연하게 표시된 게 상위 3위까지를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고, 까맣게 표시된 데가 이제 하위 3위까지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압도적으로 많이 뽑아요. 서울, 경기, 인천까지를 합치면 압도적으로 많이 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을 보시면은 1차 합격선이 거의 항상 최상위 3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상위 3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을 쓸 거냐? 누가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질 거냐?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야수의 심장을 가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대구 한 명 뽑고 이럴 때 거기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주 한 명 뽑고 이럴 때 거기 지원하는 사람. 여기 점수가 까졌을 때 서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데 어쨌든 서울이 안정적으로 항상 상위 3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서울 지역을 쳤었는데 항상 커트라인 인근에서 좀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다. 이러면은 지역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서울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을 때, 바꿀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꾸시는 분들이 전라도를 쓰고 막 강원도를 쓰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거주 지역에서 너무 멀어지면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서울 지역에서 자주 여러 번 고배를 마셔보셨다 이러면은 어느 지역 정도를 좀 고민해 보셔라 라고 하고 싶냐면 그래도 경기 정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선생님께서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기가 깨끗한 곳을 좀 원하신다 이러면은 더 추천할 만한 곳은 오히려 강원도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강원도로 많이 지원을 하세요. 서울에서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이. 그래서 요 표를 정리를 했었을 때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항상 높은 지역은 없습니다. 항상 높은 지역은 이제 서울을 빼고는 항상 높다라고 할 만한 지역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항상 낮다라고 할 지역은 강원도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원도가 항상 조금 낮은데 사실은 최종 합격선은 선생님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합격선을 보고 내가 뭐 2차가 약해가지고 여기를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1차 채점은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1차는 어느 정도 이 채점자들이 동일한 연수를 듣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채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차는. 그런데 2차는 각 지역의 교원들이 채점을 하거든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채점을 해요. 그럼 그 각 지역의 사람들이 채점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뭔가 고려할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제 말투를 들었는데 살짝 우리 동네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과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선을 비교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1차 합격선 정도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접수 인원수와 1차 합격선은 상관관계가 높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또 궁금하니까, 근데 제가 수학을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굴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챗GPT한테 이걸 시켜봤어요. 상관계수를 한번 내달라. 심지어 제가 무료 버전이라서 이런 점수가 나오나 싶었고 이제 유료 버전 쓰시는 분한테 한 번만 돌려달라. 유료 버전으로 돌려도 상관계수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뽑아봤자 이 커트라인이 뭐 낮다거나 이런 상관계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다 심리전입니다. 어차피 이 1차 합격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점수라는 거거든요. 1차 합격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차 합격선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에 얼마나 몰려 있을 것인가. 사실 1차 합격선은 생각보다 낮은데 그 커트라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이게 약간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차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커트라인 인근에 몰려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금 1, 2점 정도 위쪽에 훨씬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커트라인 있는 사람이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포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오로지 1차 합격선,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점수가 이거야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막 갑자기 좌절하고 있다가 2차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커트라인이 많이 몰려 있었다더라. 이렇게 되면 훨씬 열심히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선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지역의 접수 인원수 그리고 전년도 1차 합격선 이런 게 올해 1차 합격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보시면은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역이 지금 상당히 퐁당퐁당이다 이런 느낌인데 1차 합격선이 제일 높았던 해 다음에는 색깔이 빠져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낮았던 애 다음에도 색깔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요 인천 지역이 퐁당퐁당으로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천 지역이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뽑는 인원수가 많이 적은 거죠. 그런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거의 인천을 치는 편인데 이 인천이 좀 독특한 게 서울이나 경기에 사시는 분들이 인천으로 많이 유입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로 빠져나오고 남은 인천 거주자들 또는 정말 인천 최근접 거주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인천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색깔이 있다 없다 되는 게 인천에 사는 사람들만 오래 쳤느냐 아니면은 얘네가 좀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약간 퐁당퐁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역을 보시면은 어디랑 어디 서울이랑 강원 정도밖에 없다. 지금 안정적으로 높은 데가 서울, 안정적으로 좀 낮을 확률이 높은 게 강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라인만 보고 결정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서울은 피하시고 강원은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 요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의 변수는 뭐냐면은 서울의 사전 예고 티오가 93명인데 제가 이런 티오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옛날에 많았다 해봤자 한 60명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돼도 진짜 많다. 50명만 넘어가도 서울은 와 너무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기회의 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93명 이게 유지가 되거나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또 명퇴 신청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 지역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기적적으로 서울이 세 자릿수가 되는 순간 지금 올해 서울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전국 단위로 사람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그 아래에 제가 써놨지만 이제 재임용을 그동안 고민을 안 하셨던 서울 지역 또는 경기 지역 거주자분들이 올해 재임용을 좀 고려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임용을 사실 그동안 접수도 안 하시고 안 치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 기간제 하면은 다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안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 뭐 준비가 안 됐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올해 갑자기 결심을 하시고 사전 투표를 보시고 결심을 하시고 뛰어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여름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몇 달만이라도 좀 해보겠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의 TO가 바뀐 거는 어느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저는 지금 보시면은 서울 지역이 2021년에 보시면은 경기도가 상위 3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1차 합격선이. 근데 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접수 인원을 보시면 알게 돼요. 경기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약간 그동안 좀 누적돼 왔던 장수생 분들 중에서 좀 실력이 축적이 됐던 분들이 어디를 지원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냐면 경기도 지원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보다 4배를 뽑죠. 근데 지금 서울이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 30명이에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120명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자기 지역을 버리고서라도 어디를 가고 싶냐면 경기를 쓰고 싶어져요. 그리고 요때 이제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쳤더라? 2017년인가 이제 치면서 여러 지역을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 치러 갈까 이러다가 인천에 치러 간 기억이 있어요. 요때는 이제 하나만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접수 취소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를 선택을 해놓고 치러 가자.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대가 위로 딱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 외에는 경기도가 점수대가 낮아요. 점수대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럼 다시 이제 3번까지는 보셔야 돼요. 3번 보시면 소수 선발 지역은 제가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1명, 2명 뽑는데 이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들 수시 접수 지원을 지도를 할 때에도 소수 뽑는 과 있죠. 예를 들어서 엄청 독특한 과들 있어요. 그럼 뭐 3명 뽑고 이런 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원하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은 네가 쓰면은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리고 이거 생각해라. 내가 말렸다는 거 꼭 기억해라. 나중에 떨어져도 선생님 원망 안 하는 걸로 약조를 하고 가라. 그런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인문대나 이렇게 사람 엄청 많이 뽑는 과 있죠. 엄청 많이 뽑는 단과대를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어쨌든 많이 뽑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을 하는 게 난 좋지 소인수 과는 지원하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역이. 소수를 뽑는 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어디에 귀인하려고? 운에 귀인하시고 그래 커트라인 낮은 애들이 나랑 비슷한 애들이 여기 다 지원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언스테이블한 안정적이지 않은 요인에 자꾸 귀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귀인이론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애들이 왜 운에 귀인한다 그랬어요? 운이나 아니면은 뭐 과제 곤란도나 이런 거에 왜 애들이 귀인한다고 하던가요? 왜 자기 외부 요인으로 귀인을 한다 그랬어요? 교육학을 공부하셨으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애들이 자기 외부 요인으로 귀인을 한대요?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막 말씀하셔도 마이크에 안 들어가요. 말씀하셔도 돼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외부 요인으로 귀인한다고 했죠? 모르겠어요. 자아 개념이 손상받기 싫은 거예요. 이 실패가 나로 인한 거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외부 요인이면 어때요? 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이긴 한데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되면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다시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적어도 노력으로 귀인하면은 도전하고 싶어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능력이 없어서 떨어졌다면요? 그러면 이 시험은 도전을 하시면
안 되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제가 선생님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뜨끔하셔서 뭐 영상을 끄고 싶으시거나 이러면 끄셔도 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이 지점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뒤부터 중요한 얘기 하니까. 어쨌든 이게 뜨끔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임용시험을 치시는 분들의 특성 자체가 4년제 나오셨죠. 다 4년제 나왔고 사범대를 들어가시든 교직 이수를 하시든 대학원 졸업을 하셔서 이 자격증을 따셨든 고학력자들입니다.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력도 안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게 실패됐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싶으시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 같은 것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오히려 다시 도전을 하고 싶으시고 이 바닥을 빨리 떠나고 싶으시다면 내적 요인에 귀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떠날 수 있어요. 이 바닥을. 합격을 하셔서 떠나시든 불합격한 다음에 완전히 털어내시든 어쨌든 내가 요인이 되어야 빨리 떠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선택을 하실 때도 어디다 귀인을 하시는 게 맞다? 나한테, 나로 인한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번을 보시면 2차 시험 방식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목표는 최종 합격이에요. 그러면은 2차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2차 시험의 최대 변수는 뭡니까? 수업 지도안이랑 그다음에 수업 나눔이에요. 이거 두 개예요. 수업 지도안 때문에 서울 지역을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거고요. 수업 나눔 때문에 경기 지역을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수업 지도안은 지금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전과 그다음에 경남 지역 쪽만 이렇게 몰려 있어요. 경상도 지역만 몰려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수업 지도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냐 경기냐 인천이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서울 지역을 커트라인은 높지만 선생님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봐달라 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수업 불안도가 높아요. 나는 준비된 말하기는 잘하는 편인데 준비가 안 된 즉흥 말하기는 내가 좀 어려운 편이야. 그게 나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서울 지역을 고민을 해봐달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 수기처럼 제가 1월에 특강 찍어서 올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수업 지도안을 오전에 쓴 다음에 오후에 제가 마지막 번호를 뽑았어요. 거의 마지막 앞 번호인가 이렇게 뽑아서 저는 6시인가에 나왔거든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8시 들어가지고 6시까지 10시간을 있다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막 감기 걸리고 이제 기침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일단 밥 먹고 쭉 잤어요. 2시간. 왜냐면 2시간을 자도 2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컨디션 좀 괜찮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오전에 제가 뭘 적었지를 계속 떠올린 거예요. 아, 내가 오전에 무슨 주제로 무슨 수업을 구상을 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떠올린 거죠. 선생님들 구상실에 들어가서 볼 문제가 수업 지도안이랑 완전 별개의 문제냐면 아니에요. 이 수업 지도안 쓴 거를 수업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내가 그 기출문제를 하나 본 거예요. 내가 문제은행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뽑았다? 앞번호인 게 최악이다. 오히려 뒷번호인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렸냐면은 일단 10번은 넘게 돌렸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서를 하고 판서 어디에 뭘 쓰고 이걸 한 10번은 돌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업이 엄청 자연스럽고 무르르듯이 쫙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준비된 말하기는 잘하는 편이다. 근데 준비 안 된 말하기는 똥망이다. 이러면은 서울 지역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즉흥 말하기를 되게 잘해. 그렇다고 제가 즉흥 말하기를 못해가지고 서울 지역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전 진짜 서울 지역에서 일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나는 즉흥 말하기를 잘해.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디를 피하세요? 경기를 피하세요. 경기를 피하시는 이유가 이제 수업 나눔에서 내가 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제 경기 지역을 회피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업 지도안 쓰시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면은 그 중에서는 제발 경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은 160명 이상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150명은 넘겨서 지금 뽑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대손손 지금 커트라인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지역이었다. 우리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지역이었다. 1차 커트라인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지역이었다. 그럼 일단 1차 커트라인을 넘으신 다음에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눈물이 막 줄줄 흐를 때까지 연습을 같이 하고 시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떨어지면은 이거는 그때부터 생각을 할 일이지 이게 지금 수업 나눔 준비를 내가 못할까봐 경기를 안 쓰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할 거는
내가 수업 지도안 쓰는 지역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오 완전 땡큐죠. 왜냐면은 수업 지도안 쓰는 지역이 옆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연고지 주변에 수업 지도안이 있으니까 요 중에 제일 많이 뽑는 데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수도권에서 지금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충청도권도 사실은 서울 지역 쪽으로 많이 오세요. 왜냐면 이제 KTX 타고 고향 집을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업 지도안을 쓰는 서울 지역 고민 좀 해보시고, 수업 지도안 지역을 고민하실 거라면, 왜냐면 지금 대전이 올해 안 뽑을 예정이니까. 뽑을까요? 지금 0명으로 발표해놓고 1명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뽑더라도 지금 1명 소수 지역이어서 좀 저는 비추천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지도안을 안 쓸 거다 이러면 제발 어느 지역 좀 봐달라? 경기 제발 봐달라. 경기 제발 보시고, 수업 나눔이 걱정돼요. 그거는 합격하고 오세요. 합격하고 오시고, 합격하고 저한테 오시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을 먼저 고민을 하세요. 아까 이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준비된 말하기를 잘하는가? 즉흥 말하기를 잘하는가? 요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준비된 말하기만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령 받고 나서도 주말에 수업 준비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자꾸 합격할 선택을 고민을 하세요. 합격할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커트라인 놔두고 내가 여기를 문 닫고 들어갈 확률, 이런 걸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와 조금 언쟁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왜 다들 문 닫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들 문 닫고 들어가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합격은 하고 싶고 자기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고 싶은데 혹시나 안 되면 문이라도 닫고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 최저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던 게, 그러니까 왜 그 고민을 하냐고 그랬더니, 넌 씨 때려치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게,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니까 하나라도 더 유리한 지역을 찾고 있으신 게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신 상황이라 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5번에 보시면 발령 이후까지 고려해서 제발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여기 가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을 좀 오래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훨씬 간절하다 보니까 오래 준비를 하시면은, 난 정말 합격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나는 합격하고 나면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끝일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역을 고르시는 경향이 무의식 속에 생기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 합격하고 나서의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랬을 때 고민하셔야 될 게 그 아래에 있는 게, 서울 은평구 거주자가 경기도로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근데 평택에 발령이 나잖아요. 그럼 이 출퇴근이 편도 2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출퇴근을 고려할 수 없거든요. 양심적으로는 제가 킨텍스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자차가 있으시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5시 반에는 출발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학교에 멀쩡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차가 막히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러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시 반 출발하는 거 껌이지. 그 생활 5년을 해보시라고요. 5년. 5년을 하면 사람이 엄청 피폐해져요. 그러면은 자취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 선생님 발령 받으시면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200달이. 200 아래쪽이에요. 이제 다 띄고 나면 200 아래달이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축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임 때는 사실 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이거 남기려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은 우선은 연고지 주변, 자기 거주지 주변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게,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전 부산 출신인데 왜 서울밖에 생각을 안 했느냐? 제가 대학원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또 서울에 발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저는 서울 좋아해요. 저는 서울 지하철도 빵빵 뚫려 있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서울 대박 이러면서 이제 서울 왔긴 한데, 내가 어디서 행복할 것인가? 저는 그리고 일단 벌레를 싫어합니다. 벌레를 싫어해서 도시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전 경기도도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경기도가 굉장히 분포가 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도를 봤는데 이 인구 분포도를 봤었을 때 색깔이 희미한 데들이 있어요. 노랗게 돼 있는 애들. 여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빨갛게. 저는 인구 분포도 봤을 때 새빨간 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비도시 지역일 때. 그 지역에 다 아름아름으로 뭐 선후배들끼리 그냥, 왜냐면은 저가 이제 사촌 언니도 울산 지역에서 지금 교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언니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치러 갔더니 다 자기 선후배였대요. 그 실안이. 그러면 이제 거기는 거의 선후배들로만 꾸려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지역에 이제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초기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교사들이 요새 이제 MZ 교사들이 많이 그만둔다라고 하잖아요. 의원 면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냐면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이렇게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은 거의 안 그만둔대요. 근데 1년차, 3년차 때 요 지역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내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거주 지역, 자기 잘 아는 지역 떠나지 마시고, 근데 그 지역이 정말 소수 지역이다, 이러면은 인원수 많은 지역으로 좀 고민을 하시되, 교통편으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이 고향으로 잘 내려올 수 있는 곳, 또는 잘 올라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점선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제가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했던 건데, 이 시기에는 저는 불안도 낮추기에 최대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말도 겁나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학교를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는데 그만둔 상황이고, 그러니까 쟤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쟤는 무서운 게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불안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불안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감 시간 직전에는 전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저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9월 말에 이미 10월과 11월 계획이 다 서 있었어요. 일자별로.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그걸 다 세워놓고, 이제 10월, 11월에는 그걸 X 치면서 그냥 실천하는 삶. 그거밖에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전 10월, 11월에 오늘 뭐 하지? 이 생각하면은 불안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알았기 때문에 9월 마지막 날에 10월, 11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걸 거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X만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시 지역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길게 고민을 해서 결정한 지역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합격을 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 커트라인을 제가 넘을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그러면은 근무하는 내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서울 쓸걸.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임 발령 받죠? 학교 생활은 지옥일 겁니다. 너무 힘들고 체력이 딸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울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견된 삶이에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가더라도 이건 예견된 삶입니다. 근데 내가 원해서 지원했던 지역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지역인데 어떡해,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커트라인 고민을 막 하다가 이 지역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너무 힘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가고 싶었던 거긴 나을까? 거기 애들은 말 잘 들을지도 몰라, 거기는 좀 괜찮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발령 이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가고 싶은 지역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가고 싶은 지역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울과 경기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직강생 쌤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거기 아래까지 내려갔다 왔냐 이랬더니,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점을 보셨는데 이제 아래쪽을 쓰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도 점을 진짜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모르게 점을 치고 오신 거예요. 심지어 3군데 다니세요. 3군데 가서 똑같이 나오는 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새 지역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마침 딱 겹친 지역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밥 먹으면서 은근슬쩍 거기를 쓰라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제 거주지 인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면은 뭐 KTX로 대학원 다닐 수가 무슨 소리야. 대학원 다니는 게 난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또 말도 못하고 이제 접수 어디 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서울 썼다. 그런 순간 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말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지역 커트라인 2점 위로 붙었고, 이제 최종 성적은 4등입니다. 4등인 걸 아는 게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게. 그런데 4등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점쟁이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지역을 붙을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웠던 원칙은 뭐냐면, 서울이 30명만 넘으면, 30명만 초과하면, 이게 이제 제가 거기에 30명 초과죠. 제가 30명만 되더라도 경기 쓸 생각이었어요. 딱 30이더라도 경기를 쓰겠다. 근데 그 당시에 터졌습니다, 서울이.
완전 터져가지고 엄청 많이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서울을 썼죠. 서울을 썼는데 제가 딱 접수하고 시계 이렇게 봤더니 10시 7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접수창이 로딩이 걸려가지고 한 5분 늦어진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다 하는 데까지 2분이 걸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빠르게 결정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그냥 공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교육학을 공부만 하지 마시고 자기 삶에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A, B, C, D, E를 보는 순간 비합리적인 신념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올해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만났고 또 이제 제가 기간제 생활을 할 때 또 기간제 친구들이랑 서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면은 다들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아 나는 합격만 하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걸 달리 생각을 하면 합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해야만 행복하다라는 논리가 도출이 되죠. 근데 이제 ABCD 이론에서 뭐라고 해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그거를 이제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은 엄청 많아요. 훨씬 많은데 지금 이제 시야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합격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게슈탈트 이론이죠. 이게 미해결 과제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걸 해결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해결 과제로 남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한 게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만약에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저의 경우예요. 저의 경우인데, 시험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는 붙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제가 몇 퍼센트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이상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경매 붙여보세요. 몇 퍼센트 이상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해에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아예. 몇 퍼센트?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무거나 찍으실 거예요. 자, 몇 퍼센트? 50. 몇 퍼센트? 80. 80. 51%였습니다. 51%. 근데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이 나중에서야 말씀하셨지만 뭘 걱정했냐고 하면은 쟤 떨어졌을 때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진짜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51% 듣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야, 니는 그래 열심히 공부해놓고 51%가 지금 말이 되나? 51%밖에 확률이 없는 거를 와 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51%가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떨어질 확률보다 높잖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거의 붙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한 51%?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 한 3일 정도 전에 왔을 때 딱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무슨 계시 받듯이 이제 원망할 게 하늘밖에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이제 원망할 게 하늘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나는 나를 원망하진 않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 그건 진짜 하늘의 뜻이고 나는 이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전 이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그날에도 안 풀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풀리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를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일 수 있었을까? 줄일 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6시간밖에 안 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잠을 더 줄여서는 나는 건강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제가 매일같이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운동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을까? 운동 시간은 못 줄이겠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제가 러닝머신을 뛰면서도 한 페이지를 외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러닝머신을 뛰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동 시간을 줄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술을 마셨나? 술도 안 마셨다. 내가 영화를 많이 봤나? 내가 TV도 안 봤는데.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없었다. 요만큼도 정말 시간을 더 가지고 올 수가 없었고 나는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할 게 하늘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시험을 떨어지면 난 이건 그만둬야겠다.
이 시험은 이제 그만둔다. 이제 그만두고 내년부터는 시험은 치러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올인을 하진 않는다. 이런 마음이 딱 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매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회식을 안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애 상담을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수업 연구를 좀 덜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내가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잖아요. 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이 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후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게 싫어서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을 한 거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나는 후회가 없다. 그럼 지금 이제 아이 키우시고 학교 일하시고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간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줄일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근데 내가 그걸 제외한 다른 시간 중에 허투루 쓴 건 없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지금 공부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공부 외에 다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영화를 보지 않으면은 진짜 미쳐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걸 봐야 됐어요. 그럼 오케이 선생님 그거에 정말로 필요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내가 영화 안 볼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 영화는 필수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는 그걸 필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합격이 더 중요했느냐 이게 더 중요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그걸 선택을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 상황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을 떠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나는 반드시 합격해야만 행복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합격을 안 하셔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시야가 좁아져 있을 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경쟁률이라든지 뭐 1차 합격 커트라인, 전년도 합격 커트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준으로 안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얘네는 확정이 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경쟁률은 확정이 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맨날 그걸 보고 있게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 확정이 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마지막 날까지. 그냥 마지막 날에 딱 한 번 보시고 결정하실 거라면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다가 마지막 날에 딱 열어서 내가 오케이 여기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인천 지역 경쟁률이 10대 1을 넘지 않는다면 인천을 쓴다. 근데 언제 보냐면 마지막 날에 보겠다. 마지막 날에 최후에 발표나는 그 시간대 있죠. 그것만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럼 오케이. 그때까지는 참사랑 끊고 안 보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매일 들어가서 보실 거라면 이게 그 시간 내내 스트레스고 그 시간 내내 에너지 소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딱 한 번에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결정 요인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굵은 박스 안에가 그 얘기인데 1순위 지역이 이 조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지원한다라는 조건을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은데 모호하거나 변수가 있는 조건을 설정하지 말고 땡명을 넘긴다 또는 A 지역과 B 지역의 접수 인원 차이가 땡명을 넘지 않는다와 같이 바로 판단이 가능한 조건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률이 몇 퍼센트가 되지 않으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반드시 실패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심리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 싸움에서 지지 않으실 수 있게 오늘 이제 1순위 지역이랑 2순위 지역을 정하시고 자 꿀팁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이거예요. 1순위 지역과 2순위 지역을 정하세요. 근데 그거를 정할 땐 맨 위에 걸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편한 지역이 어딘지, 연고지가 어딘지, 대학 소재지가 어딘지, 그 다음 제3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나는 그냥 무작정 서울 가서 일하고 싶어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라면은 오케이. 그 4개 지역 중에서 1순위 지역이랑 2순위 지역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아래쪽에 지금 비어있는 칸에다가 조건을 정해 놓는 거죠. 내가 몇 명을 넘으면 혹은 뭐 이 지역과 이 지역 차이가 몇 명이 되면 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접수를 하세요. 고민하는 데 쓰는 시간 물론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이 시간도 아까우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시간도 아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접수에 고민하는 시간 아끼셔가지고 공부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요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근무 지역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남부에 발령이 났다가 북부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엔. 그리고 경기도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그 경기도 지역의 발령 초임 신규 교사들을 어떻게 발령내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경기도 지역을 지원할 때에는 자기 집과 가까운 경기도에 발령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지원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선생님은 어디에 발령 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고양시나 뭐 이렇게 가까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당이나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 뭐 분당이나 뭐 적어도 뭐 이천도 좀 멀죠. 뭐 과천, 뭐 성남 이런 데를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거든요. 아니에요. 신규는 기피 지역으로 쓸어 넣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데 발령이 안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사나 싶은데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경기도의 신규 발령 특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강남 8학군 사시는 분들이, 나를 여기다 발령 내주지 않을까? 최근에는 좀 발령이 많이 나요. 근데 서울 지역은 전통적으로 신규를 많이 쓸어 넣는 지역이 성북, 강북 지역입니다. 그럼 내가 성북, 강북 지역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성북, 강북 지역 사시는 분들은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본인 진짜 집 근처로 발령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대문구 뭐 이런 데로. 그런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내가 이 지역을 썼을 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기도민인데, 예를 들어서 전에 고양시 사시는 분이 평택 발령 나는 경우도 있고, 그 해 되게 특이했던 게, 북쪽에 사시는 분이 평택 쪽으로 발령이 났고, 평택 인근에 사시는 분이 저 포천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얘네 둘을 바꿔가지고 발령 내주면 둘이 행복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고려를 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령 받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도 간 교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도 간 교류가 오히려 서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쉽냐? 아니에요. 이게 시도 간 교류는 1대1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대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도 간 교류를 하느니 재임용 본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임용 각오하시고 쓰시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타시도 교류가 절대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도 정년 채울 수 있다. 이런 데를 쓰셔야 돼요. 내가 여기 타시도 교류 절대 안 된다고 했었을 때 정년까지 채울 수 있다. 이런 지역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도 선생님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고점이랑 최저점의 차이인데, 보면은 제일 많이 차이가 난 게 8.3점이에요. 근데 이게 교육학까지 합쳐서 8.3점이기 때문에 아마 국어과 안에서 이 변별은 아마 5점 이내로 되지 않을까? 5, 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해더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선생님들 사실은 서술형 한두 개 더 맞추면 된다는 생각이거든. 그게 말이 쉽지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말이 쉬운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서술형 2개를 맞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지역을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공사립 지원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경기든 서울이든 아직 중등은 공사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초등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서울은 공사립 동시지원제랑 사립 복수지원제로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립 동시지원은 공립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사립 하나를 같이 지원을 하는 거고, 사립 복수지원제는 사립 2개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개까지. 사립 하나를 지원하든 나는 폐기계 여기만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은 사립 2개를 한 다음에 하나는 1순위, 하나는 2순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거는 뭐예요?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거는 떨어지는 거. 공립에서 떨어졌는데 사립 커트라인보다는 훨씬 높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립 커트라인은 80점이었는데 사립 1차 통과자를 보니까 60점인 거예요. 근데 내가 75점이야. 그럼 나는 공립은 통과 못했지만 사립은 충분히 붙고도 남는 점수잖아요. 그럼 울분이 터지죠. 근데 뭐냐면은 공사립 동시 지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만? 사립만 쓴 애들 중에서 채운 다음에 이게 미달될 경우에는 공립에서 1차 떨어진 애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때까지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분이 터진 애들이 자꾸 막, 왜? 내가 더 우수한데? 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 바꿨습니다. 바꾼 게 뭐냐면은 요건데, 보시면은 공사립 동시 지원한 사람 중에서 그냥 시험 성적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 이제 서울은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사립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사립만 지원한 경우 해서
제 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사립만 지원하거나 일지망한 애들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건데 보시면은 경기 지역이 안 바뀌었어요. 경기 지역이 초등학교 거를 봤더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공립 1지망 플러스 사립 2지망 중에서 미달 인원 여기 보시면 1차 시험 합격자에서 미달 인원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미달 인원을 공립 1지망 플러스 사립 2지망자 중에서 공립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경기에서 초등에서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는 중등도 이게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사립학교가 서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 지역은 생각보다 많고 경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 쪽은 사립학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방식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면은 10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10월 초에 아마 우리 접수 일주일 전쯤에 발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방식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립 지원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립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사립만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제 사립만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사립에 근무를 하고 있으시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공립 시험에 내가 맞춤형으로 공부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걸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립학교 근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제가 사립학교에 이제 4년을 근무를 했었으니까 드리자면은 본인이 만약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은 사립 지원도 고려를 해보실 만합니다. 왜냐면 한번 발령을 받으시면은 평생 그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회성이 겁나 좋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안면에 철판 깔고 잘 지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은 가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고 오히려 좋은 건 뭐냐면은 공립학교는 내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엄청 열심히 어떤 사업을 만들었죠. 근데 5년 뒤에 내가 여기를 뜨잖아요. 그럼 그 사업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학교를 열심히 가꿨다 한들 내가 뜨는 순간 그 사업은 사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립학교는 내가 정말 여기를 내 집처럼 생각을 하면서 가꾸죠. 그럼 그만큼 달라지고 너무 좋아지는 곳이 사립학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정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워낙에 교직원들끼리 끈끈하다 보니까 이제 소속감이 훨씬 더 강하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오는 물론 아주 적응을 잘하신 케이스지만 직장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 근무도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이렇게 사과 상자 이런 거 넣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성적대로 된다. 물론 2차는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할지도 몰라요. 2차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사립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아직도 이제 성별의 영향력이 0%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이제 접수 꿀팁이라고 하면은 뭔가 명쾌해야 되는데 명쾌한 건 하나예요. 오늘 일단 1지망, 2지망을 정하자. 그 다음에 정하지 이제 1지망을 선택할 변수 하나만 정하자. 조건. 그런 다음에 이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버리자. 최대한 빨리 정하자. 그리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게 이제 꿀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시기 되면은 저도 그랬지만 점도 보러 다니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꼭 일하고 싶은 지역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합격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교육에 투신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한번 일해보고자 마음먹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지역 선택과 관련된 고민은 이제 이걸로 보내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다른 걸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연락 주셔도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역 선택을 할 때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싶지 않았다. 그 에너지를 줄여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오히려 가장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서술형 2개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역 선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서술형을 얼마나 더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제가 돕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과 합격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으나 어쨌든 떨어지고 나면 하늘이 원망스럽고 너무 괴로운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시면은 제가 옆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냥 풀리실 때까지 같이 들어드릴 수는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는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고 현실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너지 아끼셔서 공부에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하세요. 선생님 목소리 안 들어가니까 하세요. 네. 네네. 아, 2차 일정이요? 아, 2차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저의 스케줄이요? 네네. 네. 아, 일정이요? 2차 일정이요? 아, 1차 일정 궁금하시구나. 맨날 교수님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빨리 박사를 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2차는 선생님들 12월 달에 스터디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은 저는 모여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짜드리는 거 없고 뭐 그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하시는 거고 저는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기출 문제를 제가 수업 시연을 해드릴 겁니다. 이 문제였으면은 나는 이렇게 수업을 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제 수업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본인이라면 어떻게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모범사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수업 기법이 들어가야 됐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차 수업은 국어 기능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고 문학이면 이렇게 문법이면 이렇게라고 하는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정해져 있고 저도 12년 정도 수업을 할 때 거기서 크게 벗어나게 수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틀을 반복해서 보시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어 기능 영역 가르칠 때 항상 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교사의 시범 보이기. 그러니까 시범 보이기 수업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릴 겁니다. 다 풀면서 제가 수업 시간 해드리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주에 1회일 것 같은데 1회 오셔서 그거 보시고 이제 수업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발표 난 이후에는 이제 그때 이제 학습된 걸 기반으로 이제 합격하셨다면 2차 준비를 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12월 달에 진행하는 2차 스터디는 큰 효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습시켜 주실 분들은 더 많으세요. 뭐 참사랑에도 찾아보시면 스터디 모집하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지역 고민은 끝나셨나요? 아, 얼추. 선생님 아직 하실 거고. 조금 더. 선생님도 더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지역 고민,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자들이 전에 모였던 때가 있었는데, 여기 일타로 유명하신 선생님이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합격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회 같은 걸 참 많이 하세요. 거기에 제 영상도 있다는 얘기를 제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그때 합격자들이 모였을 때 정말 신기하게 선생님 공부 안 되실 때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했는데, 하도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근데 너무 놀랍게 거기에 모인 한 8명 정도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했어요 였어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 뭐 노래방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못 풀었던 그 부분, 내가 몰랐던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 앉아 있었던 그 종이 한 장이 결정을 지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거 표 보시면서 뭐 다트 던지기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부할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영상 끊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미션은 하나입니다. 행복할 결심을 하시고 내가 어디 가면 행복할지만을 떠올리시면서 지역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1명, 2명 뽑는 데는 제 기준으로는 행복할 확률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 또 막 류나 선생님이 무조건 1명, 2명은 지원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루머를 퍼뜨리시면 안 돼요. 쓰고 싶으시면 거기 써야만 행복하시면 쓰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